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오늘은 아데니움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많은 비가 왔는데 이 장마철에 저희 집 아데니움은 어떻게 재배되고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데니움은 다른 식물에 비해서 물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저는 이 장마철에 파종해서 키운 어린 좀 작은 아데니움들은 모두 비를 맞췄고요. 일부만 안에 들여놓았고요. 안에 들여놓았던 아데니움과 지금 밖에 있던 아데니움의 차이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아이들은 다 파종해서 재배한 아이들이고요. 빼고 보여드릴게요. 용토는 모두 젖어 있는 상태고요. 장맛비 맞고 모두 이렇게 잎을 아주 싱싱하게 내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좀 잎의 색이 톡톡하죠. 지금 꽃이 펴봐야 어떤 색의 꽃이 피는지 알 수 있는데요. 핑크꽃만 있지 않고 다양하게 파종했는데 예전에 아주 작을 때 지인분들한테 다 나눔을 해서 지금 남아있는 아데니움들이 어떤 화색의 꽃을 피우는지 알 수는 없고요. 지금 이곳은 아래가 동그랗게 자라는 모양이고요. 위에를 전지를 하려다가 지금 그대로 그냥 이렇게 길게 자라는 것도 재밌어서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파종해서 재배한 아이인데요. 농원에 가보면 아래만 뚱뚱하고 수영이 옆으로만 퍼지고 위로 안 퍼지는 아데니움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위에를 싹둑 전지해서 옆으로 가지가 나게 이렇게 만든 건데 제가 수영을 안 잡아줘서 좀 기울게 이렇게 기울게 자랐는데요. 가지 수영은 이렇게 예쁘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가지를 조금 더 잘라서 이렇게 자를 거거든요. 잘라서 이 가지가 좀 더 많이 뻗게 하고 아래는 이렇게 통통하게 자라게 할 겁니다. 이거 위에 수영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파종해서 키우다가 아데니움을 전지할 때 아주 어릴 때 전지하면 위에 잘린 부분에 계속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잘린 부분의 흉터도 다 가려지면서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그런 수영을 만들 수 있고요. 지금 여기 좀 더 저는 전지를 해서 이렇게 가지를 더 많이 내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싹둑 짧게 자를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짧게 자를 건데 우선은 봄에 꽃을 피지 않았어요. 그래서 꽃을 피울지도 몰라서 그냥 놓아두었다가 여름 지날 즈음까지도 꽃을 피지 않으면 좀 잘라낼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잘라내면 내년 봄에 꽃을 안 필 수도 있고요. 또 피울 수도 있고요. 물론 이렇게 작은 원래 남아있는 가지에서는 꽃이 피겠죠. 아데니움은 이렇게 가지 끝에서 꽃을 피우기 때문에 초여름에 꽃이 지고 바로 전지를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제가 봄에 자리를 좀 비웠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봄에도 거의 단수하다시피 휴면기를 지냈기 때문에 이제야 성장기를 맞아서 꽃이 늦을 수도 있어서 우선은 놓아둘 거고요. 조금 있다가 영양제도 주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이렇게 아데니움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라비쿰들입니다. 아데니움. 이렇게 잎이 약간 통통하게 생겼죠. 요거하고 좀 오베슴하고는 조금 다른 모양이죠. 이렇게 통통한 건 다 아라비쿰이고요. 이름표는 없고 그냥 이파리로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라비쿰들이에요. 이것도 어렸을 때 전지했더니 이렇게 가지를 뻗었는데 이렇게 흉터는 없는데 가지가 안 예쁘네요. 한 번 더 이렇게 장마 지나서 잘라낼 예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겨울에 이파리를 떨구지 않아서 누런 잎이 그대로 다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누렇게 지저분한 것을 봄에 아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새순이 나오면서 잘라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누렇게 됐다고 지저분하다고 모두 잘라내면 이파리가 없어서 강합성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새순이 나오는 걸 보고 나서 이렇게 가지 끝에서 완전히 자르면 이 가지가 가늘게 자라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남겨놓고 이렇게 잘라내면 좀 지저분한 이파리는 잘라내면 에너지가 이쪽으로 손실이 안 되고 이 새 잎에 에너지를 보충해 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저분한 잎은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자란 것은 요 약간 갈색이죠. 이렇게 지저분한 거는 이렇게 새 잎이 난 다음에 이렇게 가지 끝
끝까지 남기지 말고요. 이 끝에서는 수액이 나오기 때문에 수액이 나오면 수액은 약간의 독성이 있으므로 만지지 말고 잘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겨울에 식물등 아래 놨더니 겨울 내내 꽃을 야금야금 피더니 봄에 한 번에 피질 않네요. 겨울에 좀 더 단수를 할 거고요. 꽃봉오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겨울에 폈을 때는 아마 이 화색이 연한색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진한 색으로 아주 예쁘게 이렇게 피고 있어요. 진하게 예쁘게 피고 있죠. 이렇게 지금 꽃봉오리가 여기저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지금 차강을 하지 않았더니 조금 이렇게 타는 아이들도 있네요. 아데니움은 잘 차강을 하지 않는데 차강을 하는 게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수축되었던 것도 완전히 통통해졌고요. 지금 이것도 아데니움 오베슴이고요. 이렇게 가지가 위로 자랐고요. 이것은 줄기를 전체하지 않고 그대로 재배한 아이예요. 자연스러운 상태가 좋아갖고 그대로 그냥 길게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데니움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시골에 꽃봇이라고 놔뒀다가 비 맞으면서 이렇게 여기 부분이 썩었어요. 그래서 썩은 부분 처리하는 거 보여드렸을 거예요. 아마 썩은 부분이 완전히 아물고 지금 이렇게 새 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법 커다랗습니다. 예, 두 손으로 감싸야 감싸질 정도의 크기고요. 지금 소개한 아데니움들은 이번 장맛비를 모두 맞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장맛비를 맞추면 잎도 싱싱하고 건강하고 몸통도 통통하게 잘 부푸는 대신 과습의 위험성이 좀 있거든요. 저는 보습력을 좀 약하게 해서 이렇게 맞추면서 재배하는데요. 장마철에는 중간중간 한 번씩만 비를 맞추고 용토가 마른 다음에 또 비를 맞추고 이런 식으로 재배하면 됩니다. 아데니움은 비를 맞추면 아주 건강하게 잘 성장하기 때문에 집에서만 키우는 것보다는 거리대에서 비를 한 번씩 맞춘 다음에 베란다로 들여서 재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그냥 직강에 놓는데요. 한여름 직강에는 잎이 약간 이렇게 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살짝 차강해 주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타는 거는 정상적인 거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아이가 굉장히 건강합니다. 보기 흉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잘라내도 되고요. 근데 저는 잘라내지 않습니다. 이파리 많아야 강합성도 활발히하고 건강하게 크니까요. 이 아이는 아라비쿰인데요. 이파리가 좀 상태가 이상하죠. 이렇게 뚝뚝 떨어지네요. 지금 이 아이들하고 건강 상태가 달라 보이는데요. 건강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이 이파리가 이런 것은 제가 요것은 장맛비를 맞추지 않았어요. 요 안에 비닐 안에 요 온실 안에 들여놨더니 물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누렇게 떴어요. 그래서 이렇게 똑똑 누런 잎은 떨어지는데요. 그냥 놓아두면 새 잎이 나면서 건강하게 자라는데요. 또 이번 주말부터 비가 며칠 동안 온대요. 그 비는 좀 맞추려고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코덱스도 굉장히 크게 자랐죠. 제가 처음 가져올 때는 요거 반 정도 크기였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은 봄에 제가 여행도 다니고 자리를 오랫동안 비워서 봄까지 거의 휴면 상태처럼 단수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꽃도 늦고 지금 꽃봉오리도 안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화용 영양제를 좀 주려고 하는데요. 저는 평소에는 개화용 영양제를 매번 주지는 않고요. 뭐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꽃이 잘 피긴 하는데 혹시 이 개화용 영양제가 있다면 영양제를 주면 좀 더 도움이 되겠지요. 개화용 영양제는 질소가 이렇게 0인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숫자는 질소인 칼륨의 순서로 NPK의 순서로 이렇게 써 있는데요. 칼륨과 인성분만 있는 이런 개화용 영양제를 주는 것이 좋고요. 지금 이 용기 안에는 물이 2리터 들어 있고요. 그래서 2리터면 요거로 이렇게 3-4번 정도 이렇게
일반 영양제는 1000배 희석인데 개화용 영양제는 200배에서 500배 희석이에요. 2리터면 40ml 정도 영양제를 혼합해야 되는데 저는 20ml 정도만 혼합하고요. 저는 희석 비율은 조금 기준보다 낮게 희석하는 편이고요. 선전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요 뒤에 아이들은 지금 장맛비를 많이 맞아서 이렇게 흠뻑 젖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개화용 영양제를 주지 않을 거고요. 나머지는 화분이 작아서 어제 비가 안 오면서 많이 말라서 살짝 뿌려줄 거고요. 요거는 좀 넉넉하게 주겠습니다. 물도 많이 부족했고 그래서 잎도 떨구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밖에 나올 때는 한 번에 나오지 말고 보자기를 씌운다든지 아니면 일조 시간이 작은 쪽에 놓았다가 점점 일조 시간이 큰 쪽에 옮겨 놓으면 일광 화상을 입지 않는데요. 그래도 이파리가 누렇게 변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놓아두면 나중에 적응하고 누런 잎은 떼어내면 됩니다. 몸통은 웬만하면 화상을 입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살짝만 뿌려주겠습니다. 과습하면 안 돼서 비를 많이 맞아서 영양제를 원래는 지금 주면 안 되고 봄에 미리 줬어야 되는데 늦은 봄쯤이요. 개화하기 직전에. 그리고 살짝만 뿌려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온실 안에 들어왔습니다. 온실 안에는 지금 비도 안 맞추고 장마 기간에 좀 물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이왕 물 주는 거 제가 개화용 영양제 희석한 물로 조금씩 죽여주려고 합니다. 지금 수축된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요. 오늘은 아데니움의 날이니까 지금 이것은 아데니움 소말렌스인데요. 물을 안 먹어서 이렇게 노랗게 떨어지는데요. 그리고 환경이 변해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밖에 내놓았다가 제가 장마철이를 안에 들여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파리가 모두 떨어져도 이런 거는 아주 정상적인 그런 현상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조금 있다 아마 이파리가 다시 요 끝에서 가지 끝에서 나오니까 조금 기다리면 새로운 잎이 나올 겁니다. 항상 반복되는 일련의 사이클입니다. 이 아데니움 이렇게 물 대신에 개화용 영양제에 희석된 거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러면 꽃도 좀 펴야 되니까요. 원래는 봄에 휴면에서 깨어나서 바로 개화용 영양제 주지 마시고요. 뿌리가 활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양제는 주는 것이 좋아요. 뿌리 활동이 없이 이렇게 영양제를 주면 뿌리가 썩을 수 있는데요. 이 소말렌스는 지금 뿌리가 휴면에서 깨어나지 않은 건 아니고요. 밖에 놓았다가 안에 들여놓으면서 물이 부족해서 이렇게 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뿌리 활동은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 이렇게 개화용 영양제로 조금 넉넉히 이렇게 줬습니다. 소말렌스는 이렇게 둥근 수영이 매력적이죠. 꽃 피면 또 요거는 소개 따로 할게요. 주말부터 또 비가 온다고 하네요. 피해 없도록 모두 대비 잘 하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